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간만에 양시장에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는 3월 이후 최대폭이라는 소식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모두 들어오면서 2%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도체 턴어라운드 실적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전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ADP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98만 명이라는 깜짝 호조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38만 5천 건이 발표되면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완전 고용은 지속적인 테이퍼링 우려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국제금리가 1.6%가량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1% 급락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역레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연준이 회사채 매각을 발표한 만큼 테이퍼링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떤 영향 미칠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반석, 김범준, 김선윤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또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활발한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시죠. 네, 정재훈 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모비스가 1.67% 얻어가고 있고 도화 엔지니어링이 3.85%, 오리온 홀딩스는 2.93%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현대 엘리베이가 좀 강세인데요. 수익률을 각각 8% 그리고 11%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보시죠. 네, 한라홀딩스 수익률 높여가고 있습니다. 6.3%가량 챙겨가는 중입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에서 워낙 좀 이슈가 많은데요. 특히 고용지표와 관련해서 앞으로 테이퍼링 우려가 좀 더 커지는 만큼 이 나스닥이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간만에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이 나스닥이 하락한 게 다시 한번 좀 조정의 우려가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죠. 매일 올라갈 수는 없는 게 시장이니까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좀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지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좀 약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이렇게 크게 나쁜 부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박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은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좀 지지를 하면서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도 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1.8%대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구미 같은 경우는 IT 쪽 섹터에 있어서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로 좀 보게 된다라면 다른 부분들보다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환율이라든가 변동성 지수,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달러 인덱스를 좀 보게 된다라면 90을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90.5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1120원짜리 때, 뭐 그 언저리 때까지는 또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안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는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횡보 내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게 제한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변동성 지수는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이게 시장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변동성 지수의 흐름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 쪽이 모처럼 만에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선물도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비차익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매수가 아닌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차익 쪽에 있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을 좀 상승, 주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쪽하고 IT 쪽이 좀 강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과 자동차 쪽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어제 미국 시장에서 포드라든가 GM 쪽이 주가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상승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어제 강했던 부분들, 특히나 삼성전자가 강했던 부분들은 리포트도 좀 나왔었어요. 뭐 2분기 예상 실적이 10조대 초반이었는데 11조대로 좀 높여 잡았어요. 그러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스트롱바이 의결을 좀 냈었습니다. 그 영향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모처럼 만에 외국인 쪽에서 4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어제 좀 매수가 대량으로 좀 들어왔어요. 이게 추가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지 그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하고 IT 쪽의 상승 흐름들이 좀 보이게 된다라면 철강 쪽하고 화학,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매물수화를 좀 더 거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6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 저점 자리대를 이탈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화학 쪽 같은 경우도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아니면 금호석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저점 자리대를 이탈을 하는지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전히 그냥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폰의 부품사들이 실적이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 치킨 게임에 좀 돌입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 부품사들 같은 경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과거 2013년도 때도 그랬습니다. 2013년도 때에 휴대폰 부품주들, 터치패널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장 폐지를 당하고 실적이 악화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좀 제외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러면 실적이 좀 늘어났던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파트론이라든가 아니면 인탑스 그리고 캠트로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좀 그나마 좋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기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좋아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주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컨센서스 상향 종목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3일 CLS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텍, 그 다음에 인탑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기업들이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은행주들 채권금리가 국채금리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금융도 상승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21선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에요.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뭐 15,000원 이하권역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봐도 좋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4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장인데요. 전일 우리 시장은 강세를 보였지만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상 체결가는 약세장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에 대한 관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600를 이탈하고 내려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좀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포드 등 전통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이런 시선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기아와 현대에서도 관심이 커지는 만큼 관련 주가 흐름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얀센 백신이 100만 회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 들어온다는 소식인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 회복 기대감 관련주들도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2,600원 지나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등락률 더 하락폭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127,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5% 하락하면서 36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화학은 0.37% 떨어지며 80만 9천 원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카카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셀트리온은 전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만은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1.47% 올라가면서 24만 2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반대로 1%대 하락 연출하고 있습니다. 61만 3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0.4% 떨어지며 12만 6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모두 하락하면서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제약 바이오 종목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49% 떨어지며 3,231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3% 조금 줄여가면서 986.90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코스피 시장과는 다르게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0.4%, 0.6% 올려가면서 헬스케어는 11만 8,100원을, 제약은 13만 7,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야심작 오딘 출격하면서 이 신작 기대감이 커지는 건데요. 전거래일에서도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 넘게 올라가면서 55,900원까지 주가 올리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는 0.5% 상승하면서 58,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서는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CJ ENM은 그간 상승세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1.19% 하락하며 16만 6,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와 CJ는 각각 0.59%, 0.16% 하락 중이고요. SK 머티리얼즈가 조금 큰 폭의 하락세 보입니다. 0.68% 내려가면서 32만 1,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양시장 조정받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보기 전에 허반석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의 포트 현황입니다. 호텔 신라가 18%, CJ 제일제당도 역시 18% 수익 챙겨가면서 현재 포트 이끌어가고 있고요. 옵트론텍과 삼성 SDI가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ISC는 수익 전환했습니다. 0.7%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우양은 3.87% 수익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허반석 위원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시장 안녕하세요. 예상대로 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전거래일에 강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한 가운데 운수장비와 전기가스업이 좀 대체적인 상승부를 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개장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의 특징주들 시그널 살펴주시죠. 네, 6월을 시작하면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발적 장기 투자의 6월이 되셔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선택과 집중의 5월에서 연장성산에 서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국내 전기전자, 외국인 수급들이 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루였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이제 고용 지표와 그리고 주간 실업 청구자 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채권을 조금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요건들이 하나하나 갖춰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에 빅테크, 나스닥 지수도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6월 내내 굵직굵직한 변수들에 의해서 변곡점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감하게 한쪽의 시장 또는 종목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안전하게 가시는 편이 6월을 보내시는 데에는 조금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을 이용한 기회를 포착하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나 기업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스터디를 꾸준히 이어가시자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노무라증권에서 2분기 영업이익 11조 7천억 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도 2분기 영업이익 11조 3천억 원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상보다 가파른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조금 있는 모습이고요. 파운드리 이익률이 개선이 되면서 반도체 사업부에 있어서도 영업이익이 6조 8천억 원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 수출액을 좀 집중해서 보시자 말씀을 드렸고요. 5월 반도체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당연하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처럼 오를 때 사기보다는 차라리 조정을 받고 바닥이라고 판단이 되었던 8만 원 언저리에서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지, 오를 때 어제 사셨다면 오늘처럼 시장이 간밤사이 미 증시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때 기다렸다 살 걸 이런 후회를 할 수 있는 6월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 보시고 꼭 6월의 변곡점을 이용하자라는 이야기로 삼성전자도 자발적 장기 투자의 마음으로 오를 때 따라 사지 마시고 조정 시에 사시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콤입니다. 코콤 같은 경우에는 CCTV 관련된 이야기가 좀 강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당론으로 채택을 하자라고 건의를 한다는 소식에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코콤, 하이트론, CT랩스 등이 CCTV 관련 그리고 DVR 테마에 좀 동반 상승한 모습입니다. 코콤은 1분기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전년 대비 2% 조금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8% 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이슈는 이슈에 맞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누누이 드리고 있는데요. 크게 시세가 나온다라고 해서 더 갈 종목이다 해서 그 종목을 덜컥 사셨다면 오늘과 같이 조정장이 나올 때에 여지없이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반복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누누이 강조 또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시세가 주어지고 있고 이슈와 테마를 타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결국 기본으로 돌아와서 실적이 증가하는가, 이익이 증가하는가, 이 부분들을 꼭 살펴보셔야 매매를 하실 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슈는 이슈에 맞게 대응을 하시고요.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추세 하단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100억 원대의 이익은, 영업이익은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2년 연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 1분기에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0.72%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되어야 상승의 추이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달 11일 이사회를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까지 개편 작업을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요. 올해 안에 해야 하는 승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나 나올지 조금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단행을 했는데 SK와의 합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이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추가 상승을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전통적으로 고배당주에 속했는데 사업회사가 이제 별도 배당을 해줍니다. 그 별도 배당을 함께 받는다라고 한다면 총액 기준으로 기존 배당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조금 높아질 수도 있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적어도 28만 원 언저리, 30만 원 미만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나의 손익분기점까지 오기 전까지는 나는 그래도 앞으로 좋은 전망이 나올 것이다. 투자회사와 사업회사 양쪽 다 모두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으로 손익분기점을 30만 원 정도로 잡고 장기 투자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30만 원 위에서 따라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면밀하게 주가 추이를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분기 비통신 분야 성장 기조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고요. 원스토어나 ADT 스캡스 같은 경우 IPO가 조금 예정이 되고 있죠. 이런 이슈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고 일부는 선 반영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지만 사업회사와 투자회사 양쪽 모두 다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또 하나는 11번가를 통해서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마존 프라임 형식의 통합형 구독 서비스 이슈가 조금 더 주가에 탄력적으로 그리고 고무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만 원 미만 권역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30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변동성에 맞춰서 관찰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는 지난 3월 아침 작전 리포트,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도 살펴드렸던 기업입니다. 말씀을 드린 이후에도 꾸준한 추가 상승 이후에 22,500원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되돌림 자리가 형성이 됐는데요. 제가 3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을 때 1월 고점을 형성할 때 애플에서 폴디드 줌 카메라 방식을 채택한다라는 이슈에 이 폴디드 줌 카메라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드렸던 말씀이 너무 시끌벅적할 때 들어가지 마시고 조용할 때 추세 하단에서 다시 들어가도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1월 달에 드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은 이후에 3월 저점이 일부 추세 하단으로 오히려 추세 단기 이탈로 보여졌기 때문에 작전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15,00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었고 22,500원까지도 좋은 단기적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락을 하고 추세가 19,000원 언저리에서 추세선을 다시 맞아서 추세선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올해 매출액 18% 상승 그리고 올해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의 해, 당기순이익도 250억가량으로 올해 총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이죠. OIS 액추에이터 베어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특허도 함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폴디드 줌 카메라에 있어서 핵심 부품이면서 부품 생산 및 공급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거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또 한 가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세 번째, 이 기업의 성장 동력, 가시적 모멘텀
무엇일까를 봤을 때 차량용 난방장치인 PTC 히터를 현대자동차의 이제 전기자동차죠. 아이오닉 6에 납품을 한다는 보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확대는 이 OIS 액추에이터가 국내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고배율 줌 카메라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방금 말씀드린 아이오닉 6에 탑재되는 PTC 히터, 이러한 부분들이 미래 성장 동력과 매출 확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PTC 매출이 내년에는 563억 원 전망이 되고 있는데 후년 23년에는 716억 원까지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PTC 히터의 자화전자 매출 비중으로 따지고 본다면 올해는 4% 내외, 내년에는 10% 내외, 후년에는 13% 내외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 미래의 매출 확대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일도 추세선에 맞아 떨어졌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 우상향은 유지하겠지만 조정을 이용해서 추세선 하단에서 들어가셔야 된다. 접근하시는 관점을 꼭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자화전자까지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개장 상황과 함께 4가지 종목별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은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5%까지 떨어지면서 코스피는 3,23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98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확대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래도 오늘 잘 가는 종목들은 있죠. 오늘은 백신 여권 관련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라온시큐어가 지금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로 등극되면서 12%대 급등 나오고 있고요. 6개 관련주들도 테마로서 이 주가를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한전선까지 12%가량 상승하면서 오늘도 가파른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자는 저희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오늘부터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에 새롭게 모시는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범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처음 함께 하시는데요. 소감과 함께 어떤 투자 전략 좀 갖고 계신지 저희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방송은 첫 출연인데 이렇게 전화만 해도 좀 많이 떨리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투자 성향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고수익 투자 성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하면서 아주 안전하게 돈 벌려고 하시는 분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큰 돈 벌려면 공격적인 투자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나 저는 바이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다 보니 앞으로 함께 하시면 제 전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또 작은 시드로도 큰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김범준 전문위원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폭을 키워갔습니다.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자 개장 상황과 함께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지 매수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먼저 질문 주신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조금 하락 중에 있는데요. 약 1.9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장 초반이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출하 소식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5에서 6%대 강세였습니다. 어제 당일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반적으로 주가 전망이 아주 좋은데요. 먼저 수급부터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반면에 기관은 8거래일 만에 매수에 동참했고 외인은 무려 13거래일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프로그램 역시 가세해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 2일째 고점인 19만 원을 찍고 난 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지난 4월 8일 저점인 11만 1,500원을 찍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반적으로 주가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백신을 생산합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 노바백스 백신의 기술 이전까지 받는 구조로 사실 위탁 생산 그 이상의 가치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지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 백신의 생산 설비 증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 뭐 실적이야 말할 것도 없이 대폭 성장이 확실시하게 됩니다. 증권가 추적치만 봐도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66%, 586% 증가한 수치로서 앞으로 주가 방향성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체 백신까지 개발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완성이 되면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겠네요. 다만 주가적으로 주의할 부분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다음 주 금요일 11일이죠. 정규장 끝나고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단기적으로 공매 시작 전까지는 주가는 지속적으로 천천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으면, 공매가 된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고점도 충분히 터치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제약이네요. 삼성제약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현재까지 약 34%에서 37% 정도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크게 등락폭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제약은 그 가스명수, 쓸기담, 판토에이 이 제품으로 유명한데, 이거 외에도 일단 췌장암 관련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이에 관한 내용은 지난달 미국 종양학회 ASCO라고 부르죠. 리아벡스주 췌장암 3상 임상시험 결과 초록을 공개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도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매수 예정이신 분들은 꼭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8월 식약처 승인 신청이 있고, 기술 이전 건이나 FDA 신청, 승인권 외 다양한 재료들이 포진해 있는데, 당장 나오는 재료들을 소멸한다고 해도 회사의 전망은 전반적으로 어둡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일정이 좀 길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9,000원 아래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추세와 수급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정고점도 코앞이라 사실상 현재는 좀 보유자 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관망하다가 나중에 적절한 가격대가 오면 매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은 S오일이네요. 정유주 최대 수혜주 S오일인데,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 경신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타격을 입고 있던 S오일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또 세계 석유 공급은 지난 4월 전년 대비 6% 감소했으나 석유 수요 초과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백신 보급 확대로 이 휴가철 이동 수요 회복에 따른 부가적인 수혜도 기대되는 편입니다. 또 이번 달 2일 기준 배럴당 68.83달러를 기록했는데, 장중에는 배럴당 69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맞춰 관련주 역시 상승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산으로 그간 눌려있던 수요가 늘면서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경제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하게 되게 되면 유가는 자연스럽게 더 뛰어오릅니다. 향후에는 배럴당 100달러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고가 찍었을 때 팔고 그때 가서 기회 보다가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주식은 한없이 오르진 않기 때문에 적당히 줄 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가 자체만으로도 지속적인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향후 이란산 원유가 어떤 방식으로 풀리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갑자기 분출되면 단기적으로도 유가를 충분히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는 매수보단 보유자 영역으로 보고, S오일은 점진적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OCI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CI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는 사실상 계속 야금야금 등락폭을 걸치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약 260% 넘게 상승했습니다. OCI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테마주로도 적용이 되고 국내 그린뉴딜 지원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적용되는 업종이죠. 유엔이 온실가스 감소 목표로 인하여 전 세계적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으로 인해 앞으로의 태양광 에너지의 활용도와 생산력이 더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다만 태양광 에너지 생산의 기초화학공업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OCI가 지난 몇 년간 중국 저가 폴리실리콘 공급난으로 인해 사실상 경쟁력을 갖추지는 못했는데 최근 미국의 중국 태양광 에너지 관련 회사 수출 규제와 함께 지속적인 폴리실리콘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OCI 주가가 최근 14만 7천 원을 찍고 현재는 약간의 조정 단계를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또 업계 상황도 매우 좋고요. 미래의 펀더멘털까지만 보면 OCI 주가는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상태라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이거는 좀 장기적인 접근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4가지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2,400억대까지 매도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개인들이 그 물량을 좀 받아주면서 밑부분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오늘 오후장엔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테마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 관련주들 일진파워와 우진이 지난 거래일에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전기 업종들, 전선 업종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업종까지 오늘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에서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까지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좀 0.39% 4원 30전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 수급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네요. 다음 주자로는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확인하겠습니다. 김선윤 전문위원의 포트 현황입니다. 이노메트리와 인스코비, 기아 세 종목 편입되어 있죠. 기아가 이 수익률을 거의 홀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36% 챙겨가고 있네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코스피 시장이 어제 강세를 보였잖아요. 어제 코스피가 좀 박스권 상단에 부딪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기관이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오늘자에서 돌파가 못 나온다면 앞으로 조금 더 박스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다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분명히 시장은 좋았는데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면은 박스권 상단의 흐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하단이 점차적으로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하단 자체가 한번 높아진 상황이라 이 하단 자리를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살짝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최고치를 찍었던 게 1월 11일 날 3,266포인트였는데 이 자리를 넘어설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나. 그래서 어제 갈 수도 있었지만은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그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를 좀 보자면
어제 굉장히 좀 강했어요. 오전부터 해서 강한 흐름 이어가면서 오후까지 끝까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조정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이 조정이 그냥 단순 조정, 올라가기 위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좀 그냥 발판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한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러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흐름, 조정 받으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6월 말이나 7월 되면 본격적으로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뭐 대규모 투자건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하반기 실적까지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은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 자체를 끌어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마다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또 하나씩 좀 볼 건데 오늘은 이제 조금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보자면 세미시스코라고 있어요. 네. 세미시스코라고 굉장히 좀 많이 급등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도 이제 오늘도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점상한가 랠리를 좀 보여줬어요. 상상 4번 상한가를 갖고 이제 오늘도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최대주주 변경 소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에너지 솔루션즈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솔루션즈는 이 에디슨 모터스가 이제 주인으로 있는 그 에디슨 모터스의 모회사가 에너지 솔루션즈예요. 또 에디슨 모터스는 뭐 하는 회사냐? 국내 전기버스 제작사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보니까 전기차 관련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보면은 이제 완전 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잡지도 못할 정도로 사실 상한가 딱 들어가기 전날 차트만 보자면 이 정도 흐름이라 크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가는구나 이 느낌이니까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니 점상한가를 가버리니까 따라갈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어제 따라가시고 오늘도 매수 대응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해서 오늘도 분봉부터 보자면은 시가가 좋지는 않았지만은 잘 튀고 올라가주면서 깨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종목 흐름이 좀 크게 이탈하면서 아직 23,000원짜리까지는 좀 그래도 버틸만 하지만 22,000원짜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은 주의를 요하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최대주주 변경 소식 너무나 좋지만 22,000원, 3,000원을 내려오면서 22,000원까지 내려올 때는 요거에 대해서는 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우선은 관망을 하시지만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유인즉슨 이미 한 차례 올랐다가 그 일봉상으로도 나와 있지만 출발하는 시가 자체가 좋지가 않았고 잘 잡아주고 좋은 모습이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 위태할 수는 있거든요. 위험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자는 거고,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100억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한 1,200~300억, 1,500억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 끌어올리기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있으니까 좀 무거워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태종텔레콤이에요.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많이 밀렸었죠. 바닥부터에서 올려칩니다. 그리고 차트의 흐름으로도 완전 이런 큰 바닥 그려주면서 주가가 재밌게 가고 있어요.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자리들 바닥부터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릴게요. 바닥부터에서 라인을 잡고 갈 때 현재 이런 자리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포인트에서부터 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려치게 될 경우 고점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뭐 큰 자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조금 요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확연하게 눈에 띄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가 뭐 블록체인이나 철도시설공단 신규 수주권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유진투자증권 지분도 계속적으로 좀 늘리는 모습 등등 해서 상당히 좀 이슈거리가 많습니다. 시총 자체가 4천억 원대라 더 갈까, 이미 많이 올라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회사의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또 차트적인 흐름을 고민을 해볼 때 바닥부터 해서 올려치면서 이번에 만약에 가기 시작한다면 1,000원까지의 상승 흐름도 고민을 해볼 수는 있어요. 단기간에 가는 건 아닐 겁니다. 단기간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 여유는 필요하실 거예요. 최소한 뭐 몇 개월 정도는 보셔야 되고 그 이상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때는 한 가을쯤 돼서 뭐 본다면 1,000원 정도까지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개선도 꾸준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조정 시마다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홀딩하시고 고점에 뭐 800원대, 900원대 물려 계신 분들도 시간만 잘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은 흥구 석유인데 요즘에 이제 뭐 유가 부분이 좀 상승을 좀 하다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전체적인 유가 상승 요인이 뭐 오펙에서의 감산 소식이 있다가도 다시 지금 풀어준다라고 얘기가 돌고 있고 뭐 이런저런 것보다는 그냥 글로벌 수요가 원체 지금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 증가를 통해서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도 뉴욕 증시의 유가 상황도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물동량 증가로 인한 최근 들어 이걸 보시면 돼요. 뭐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 수주를 받았다든가 BDI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다던가 대표적으로 HMM이라는 회사가 말도 안 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상황들 전체적인 부분이 글로벌 물동량의 증가로 인해서 그로 인한 뭐 LNG선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석유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또 실적 개선세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의 움직임보다는 이 매출 확대에 대한 포인트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앞으로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SOL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굉장히 잘 타가고 있잖아요. 꾸준하게 제가 관심 가졌던 종목이고 뭐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은 좀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좀 인식이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 대부분이 유가 관련입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현 구간대에서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보면은 좀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해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조정이 살짝 나오지만 반등을 충분히 줄 거고 코스닥은 아직 전고점 돌파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금방 1230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시고 요즘에 다시 오후장이 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 좀 플러스까지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 지켜보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장 초반 흐름만으로는 하루의 흐름을 체크할 수가 없죠. 오후장에는 요즘 힘이 강하다고 하니까 오늘도 기대하면서 이번 주 마무리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추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